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마이크로 2017년에 발표된 Summarizer Trading Communication with Computing Near Storage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최근 들어 모두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이 늘고 있고 또 데이터 아널리틱스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같은 어플리케이션 도메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원래 하드나 이런 SATA SSD를 워낙 느리다 보니까 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SSD를 빨라지면서 이런 바틀렉이 그 스토리지 액세스 타임보다는 OS의 오버헤드 또는 인터커넥션 밴드위스, 즉 저희의 입장으로는 PCI 밴드위스 같은데 바틀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던 NVMe SSD를 살펴보자면 이런 하이엔드 데이터 센터 SSD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낸드 플래시 다이나 패키지나 채널 이렇게 등등 여러 인터널 패럴렐리즘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높은 인터널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지만 이제 익스터널 밴드위스 즉 PCI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바틀렉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세대 동안 비슷한 인터널 밴드위스 레벨을 유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인베디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SSD 컨트롤러로 사용을 해서 이 프로세서들이 I/O 리퀘스트 핸들링, FTL, 웨어 레벨링, GC 등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사실 중 하나는 이런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멀티코어 프로세스들의 컴퓨터 파워가 주로 언더 유틸라이즈 된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자기네 SSD 실험 플랫폼에서 4096개 오퍼레이션을 실험을 했을 때 average utilization이 언제나 30% 이하였고 항상 하나의 코어 정도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SSD 상에서 Near Data Processing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장점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는 것은 PCI를 타는 데이터 양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with NDP일 때 보시면 익스터널 즉 밴드위스가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로 접근하는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접근하는 그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컴퓨테이션을 하는 만큼 호스트에서도 컴퓨테이션 덜 해서 결국 NDP가 없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더 짧은 I/O 타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in SSD 프로세싱에도 분명 이제 옵스티클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호스트 CPU보다는 당연히 인베디드 프로세서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인베디드 코어의 리소스가 항상 다이나믹해서 언제 가능할지 언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제 항상 한창 백그라운드에서 SSD 오퍼레이션들 뭐 GC나 웨어래빙이 돌고 있을 때 컴퓨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NDP가 없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머라이저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 파란색 부분이 SSD 인베디드 프로세스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왼쪽이 기존의 SSD이고 이제 오른쪽에 서머라이저 모듈이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 유틸라이즈된 인베디드 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인베디드 코어에서 돌다 보니까 이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는 분명 생깁니다. 호스트에 비해서. 하지만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리덕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잘 하고자 한 것이 논문이고 저렇게 서머라이저가 SSD 컨트롤러와 플래시 컨트롤러 사이에 구현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라이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User Function Stack, Task Queue, Task Controll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Task Queue는 그냥 서큘러 큐로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될 프로세싱 해야 될 페이지다라는 게 결정나면 이 태스크 큐에 들어가게 되고 이 태스크 큐에서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실행해야 할 유저 펑션을 포인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컨트롤러는 저게 지금 is in SSD process 하고 결정하는 저 워크플로우가 보이는데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해서 in SSD 프로세싱이 수행되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엑스큐션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태틱으로서 언제나 SSD 안에서 컴퓨테이션 수행되는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내믹 모드로 이제 컴퓨테이션 리소스의 상황을 보고 SSD에서 할지 아니면 호스트로 그냥 넘겨줄지를 결정하는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저는 NVMe 커맨드를 좀 확장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NVMe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in SSD 프로시저를 SSD로 보내주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나 템포럴 버라이어블도 미리
SSD 메모리에 등록을 해놓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테이션 커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VMe read 커맨드를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VMe read 커맨드에 이제 좀 리저브된 영역들을 사용을 해서 뭐 플래그나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 이런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read 커맨드랑 동의하지만 그 read 커맨드가 끝나면 플래그를 보고 프로세싱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SSD에서 컴퓨터가 되지 않는다면 호스트로 보내면서 좀 스페셜한 밸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이거 원래 프로세싱을 내가 원했는데 호스트 SSD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수행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스페셜한 밸류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또 read filter task라는 이제 컴퓨테이션 1분만 오플로딩하는 커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컴퓨테이션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걸 그냥 컴퓨테이션 1분만 호스트가 오플로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커맨드를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필터링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퍼레이션은 필터링을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커맨드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널라이제이션으로 이제 SSD 컴퓨테이션 리절트를 모으고 호스트에게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일반 리드 커맨드를 보자면 호스트 왼쪽에 NVMe 호스트 드라이버에 특정 LB에 대해서 리드 커맨드를 보내면 이게 SSD 쪽으로 와서 FTL에서 이 LBA를 PPA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PPA에 대한 리드 리퀘스트를 리퀘스트 큐로 보내고 플래시 컨트롤러 단에서 페이지 데이터를 읽어와서 SSD D램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리턴하는 어드레스에 넣으면 이제 리드 커맨드 완료된 건데요. 이제 서머라이저 그 커맨드를 사용하는 걸 보면 우선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init foo가 들어와서 이제 foo라는 함수가 유저 펑션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foo라는 데이터가 저 유저 펑션 스택에 들어가게 되고 혹시 별도의 버라이블도 전달해 준다면 그거는 SSD D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일어날 텐데요. 우선 컴퓨테이션이 SSD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이나믹 모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드 앤 프로시가 들어왔고 LB에 대해서 풀을 실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FTL로 와서 PPA로 변환되고 이제 PPA에 대한 그 데이터가 페이지 데이터가 읽혀오고 우선 D램 컨트롤러로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스폰스 큐에 이 PPA1에 대한 데이터 다 읽혔다 보면 이제 서머라이저가 등장을 해서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이걸 프로세싱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해도 된다 하면 그 데이터를 우선 테스트 큐에 담고 이제 그 테스트 큐에 담긴 게 풀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테이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 큐가 꽉 찬 상태에서는 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이나믹 모드이기 때문에 이 서머라이저가 결정을 해서 이 데이터는 프로세싱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 호스트로 그냥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스폰스 큐에 있던 게 그대로 호스트에게 돌아가고 다만 인프로세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스페셜한 밸류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D램 컨트롤러의 리절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널 커맨드가 들어와서 그 D램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자기의 PRP로 옮기고 이제 호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실제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실험하는 게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 처음 봤지만 LS 2050, 2085A 뭐 이런 SSD 디벨롭 플랫폼 썼고 암코어가 있어서 FTL에 돌아가고요.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로서 FPGA가 수행을 해주고 PCI Gen 3 4레인을 썼습니다. 다만 이 이밸루에이션 플랫폼에 지금 제약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낸드 플래시 그 패키지가 DIM이 2개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인터널 패럴리즘을 누리지 못해서 일반적인 SSD보다 훨씬 낮은 인터널 밴드위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에서 작동하는 FPGA가 ECC 임플리멘테이션 리미테이션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낮은 클럭 프리퀀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익스터널 밴드위스인 호스트 SSD 밴드위스도 일반 SSD보다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낮다고 이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벨롭먼트 플랫폼에 있는 그 인베디드 코어가 일반 커머셜 SSD에 들어간 인베디드 코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게 이 암 코어를 이제 스로틀링을 걸어서 이제 실제 이제 워크로드와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우선 지금 이렇게 SSD가 일반 커머셜 SSD보다 너무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리프로듀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텔 i5로 구축된 실제 인텔 NVMe SSD 쓴 리얼 NVMe SSD 플랫폼에서 이 프로세싱 대 IO 타임 메저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쇼를 얻었는데요. 그 레이쇼를 바탕으로 이제 SSD가 그만큼 느려졌으니까 다시 그 코어를 다시 역으로 스로틀링을 걸어서 그 정도 성능을 나오게끔 이제 역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제약 사항이 있게 되고요. 워크로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TPC 데이터 애널리틱스 워크로드인 TPC-H의 쿼리 1, 6, 14 이렇게 세 개를 사용했고요. 이런 데이터 애널리틱스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에 비해서 컴퓨테이션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적합한 워크로드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SD의 적은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케일링 팩터를 0.1, 즉 100메가 정도로 이제 워크로드 대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워크로드로는 시밀러리티 조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QL에서 사용하는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트리뷰트 값이 정확히 같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시밀러리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밸류에 시밀러리티를 확인하고 이제 조인을 해줘서 이런 일반 SQL 조인의 리미테이션을 좀 극복한 그런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BLP 데이터셋을 썼고 0.9 밀리언 레코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싱 바이 IO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값이 클수록 컴퓨테이션이 IO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PC-H 쿼리 1, 시밀러리티 조인 6, 14 이 순으로 프로세싱 시간이 더 길고요.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자면 Y축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엑스큐션 타임을 노멀라이즈 했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이라 하면 CPU에서만 돌아가는 시간을 베이스라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림이 그 저자들 슬라이드에 훨씬 더 이 성능 그림이 좋아서 이거 가져왔는데 저자들이 SDD 타임이라고 오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SSD 타임이라고 한 것은 SSD 프로세싱이랑 트랜스퍼 타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호스트 타임에서는 호스트 CPU에서 프로세싱하는 그 타임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X축은 0에서 1까지는 스태틱하게 워크로드를 오프로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0은 CPU에서 모두 돌린 거고 1은 SSD에서 모두 돌린 거고 그 사이는 그 비율만큼 SSD에서 돌린 겁니다. 다음 이제 다이나믹 오프로딩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이나믹 모드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SSD 리소스를 살펴보고 리소스가 충분하면 SSD 돌리고 부족하면 호스트로 넘기는 이제 그 다이나믹한 엑스큐션 모드이고요. 우선 결과를 보시면 0이 모두 CPU에서 돌아간 거고 다이나믹이 이제 적당히 배분을 잘 한 겁니다. 보시면 다이나믹이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까보시면 파란색 SSD고 회색이 호스트인데요. 이제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트레이드오프가 잘 이루어져서 호스트에서 CPU도 좀 줄어들고 디바이스에서 컴퓨트하는 오버헤드는 있었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덜 전달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많이 줄어서 결국 SSD 타임과 CPU 타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그냥 스태틱하게 이 리얼 데이터 프로세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호스트에서 100% 돌린 것보다는 다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높을수록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TPC-H의 쿼리 6, 1, 14 시뮬레이터 조인을 다 넣은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값이 제가 이제 따로 적은 이제 그 앞서 보여드린 프로세싱이랑 I/O 타임 비교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싱 결과가 높을수록 이 NDP가 1인 경우가 훨씬 안 좋아집니다. 이제 Y축의 값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나믹이 성능이 좋아지는 퍼센트만큼도 이제 I/O 타임이 클수록 훨씬 더 얻은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모든 워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0.2 스태티도 꽤 성능이 좋지만 어떤 경우 0.2도 충분히 안 좋고 이렇게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드오프 스윗 스팟이 모두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게 다이나믹 모드를 쓰면 이제 언제나 장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굳이 스태틱하게 나누거나 핸드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 또 저는 좋은 점을 생각했던 게 단순 이 서머라이저를 제한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여러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커머셜 SSD는 인터널 밴드위스랑 익스터널 밴드위스를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데 만약 SSD에서 그냥 더 높은 인터널 밴드위스를 제공하면 어떻냐.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은 고정시켜놓고 인터널만 높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IO 타임 레이시 높일수록 훨씬 더 성능 이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여기서 1-1인 게 이제 익스터널 대 인터널 밴드위스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값들이 앞서 보여드린 그 다이내믹의 값들이고 모두 다이내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널 밴드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분명히 스피드업이 발생했다. 그래서 인터널 밴드위스를 높이는 건 쉽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SSD 프로세서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에 원래 인베디드 ARM코어의 성능이 좋아서 스로틀링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푼 결과는 지금과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그 인터널 대 익스터널을 그 변화해서 시켰어와 다르게 이번에는 컴퓨트의 레이시 높일수록 더 높은 성능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파워풀 스토리지 프로세서를 쓸수록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라는 게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했고, 이제 컨클루전으로는 이제 이런 SSD 상에서 NDP를 돌릴 수 있도록 이런 다이내믹한 NDP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서머라이저 프로그램 모델이라는 걸 제공해서 리얼 디벨롭먼트 플랫폼에서 돌렸고, 또 여러 퓨처 SSD를 위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익스플로레이션 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